외국인의 매도 폭탄, 수급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등 지금 수급 확인하고 갈 게 참 많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더 힌트 이상준 소장님과 이어가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2월 27일 한국은행의 선택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 얘기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이 안 나왔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 부쩍 이야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주말 사이 분위기가 확 변한 네, 거죠. 확 변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은 2월보다는 4월, 또 상반기 중에 한 번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분위기는 일단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머니투데이에서 그 전문가들 대상으로 폴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요일자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봤는데 네. 그때 설문 결과를 봤더니 2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답한 그 몇 비율이 퍼센트예요? 20% 정도 되고 네. 4월까지 포함하면 40%, 상반기 정도 예상하면은 8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금리를 연내 동결할 것이다라는 비율이 20%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은 아니었다라고 이 생각하시는 주말 분들이 이 국면을 많았죠. 포함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다른 기관 조사, 직전 조사 기관을 살펴봤더니 올해 연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40%까지 올랐었어요. 물론 2월이나 4월 달에 금리를 인하 확률이 40%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 한 후반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많이들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예상했던 시각 중에 하나가 클라리다 부의장, 미국의 이제 그 연준의 2인자잖아요.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인하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좀 인하를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인식이 좀 많았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라는 네. 것에서 전망을 하는데 한 달 전에는 이게 4%에 불과했는데 일주일 전에는 11%. 근데 어제 확인했더니 19%나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장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실세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세 금리 지표를 보면은 이게 갑자기 최근 며칠 사이에 훅 떨어지더니 지금 기준금리가 1.25%인데 1.15%까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거의 기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 말씀으로 보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지금 동원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추이처럼 뭔가 변화도 확 일어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투자 아이디어를 좀 빨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일단 시장이 받아들일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그 자체가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정작 터트린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대출금리 내리고 유동성 공급하고 이러니까 시장은 안 빠지고 반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인하하면은 그게 모멘텀이 돼서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거든요. 7월 달하고 10월 달에 인하했는데 금리 인하 시점부터 한 열흘간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7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한 당일날 코스피는 살짝 빠졌다가 며칠 동안 한 1%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열흘 뒤에 보니까 3% 가까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하 당일날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좀 빠졌다가 올랐는데 오른 게 고작 한 1%, 열흘 동안 1% 정도가 올랐으니까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한 생각일 것 같고 두 번째, 금리 인하하면은 우리가 단박 생각나는 업종들이 있죠. 금리 인하 수혜주, 피해주, 증권주, 건설주, 건설주, 예. 영향받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증권주, 건설주 그리고 좀 어려울 거로 생각되는 경우는 은행주. 사실 어제 은행주가 갑자기 훅 빠지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 그 주위에서 다들 금리 인하할 것 같다. 그 영향이다. 이렇게 좀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럼 그 관련주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작년 7월과 10월 달에 각 세업종의 가장 시가총액 큰 종목들 추이를 살펴봤는데 증권과 건설주는 수혜주라고 우리가 흔히들 꼽는데 7월과 10월 모두 대부분 증권과 건설주 주가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내리고 10월 달에 올랐는데 금리 인하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았다 보기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가 중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 모멘텀으로 금리 인하한다, 수혜주 찾자, 여기 베팅하자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 접근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좀 무리가 있겠네요. 네. 판단
얘기는 들어봤고요. 또 하나 궁금한 포인트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입니다. 7일째 사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뭘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들이 테마주나 개별 종목 위주로 또 사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안 사신 분들은 과열 종목에 뛰어들어도 괜찮을까요? 우선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어제 그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가 일부 들어오긴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굉장히 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원인이 뭐냐면은 제가 그 신저가 종목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월 중에 신저가 종목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매달 좀 신저가 종목 수인데 아, 달별로 변한가요? 근데 2월 달은 좀 이상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와, 보통 네. 뭐 그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세 자릿수가 됐네요. 세 자릿수 정도가 아니라 367개예요. 367개면 코스피만 지금 따진 거거든요. 367개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전체 코스피 상장 종목의 43%가 신저가입니다. 싸 보이니까 많이 뛰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지금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 금 가격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미 국채 30년물짜리는 지금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지금 전 세계 시장 지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한국에서의 그 코로나19가 얼마나 진정되는지가 세계 증시의 잣대라고 보는 시각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시장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무리하게 주식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물론 이제 안신혜 앵커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사실 뭐 전쟁 얘기가 나와도 전쟁 수혜주 얘기가 나오는 게 또 그 주식 시장이니까요. 여러 가지 수혜주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 종목들이 뭐 수익이 좀 많이 난 예. 뭐 예를 들어 뭐 마스크라든지 뭐 백신 관련주라든지 뭐 교육까지 묶이고 교육도 있고 택배 또 그 결제 많이 하니까 뭐 온라인 결제 뭐 게임주도 막 얘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 게임주는 실제로 그렇게 좀 그 게임 접속자 수가 많이 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뭐 아무래도 PC방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HMR 가정집값 많이 사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콘텐츠 관련 집에서도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니까 뭐 TV 많이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사실은 좀 그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뭐 대표적인 그 테마주도 제가 그 최근 열흘 동안 수익을 한번 살펴봤는데 뭐 마스크라든지 뭐 백신 관련 대표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 열흘 동안에. 근데 문제는 이 표에 나오는 오른쪽 부분이에요. 하루의 평균 주가 변동률이 10%, 평균적으로 10%까지 나오는 종목도 있고 적게는 5%예요. 하루에 주가가 5%씩 움직인다 그러면은 내가 잘해서 그 이익이 나면은 다행이지만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그 방송에서 맨날 하지 마시라 할 때도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탈과 무관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택배주 같은 경우는 시총 작은 종목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택배주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대장인 CJ 대한통운이나 한진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약세예요. 그러니까 시총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그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이런 점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될까 질문에 아직은 무리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럼 테마주는 라는 질문에 이것도 무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젠틀하게 만류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를 공략을 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이런 네. 분들은 뭘 사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 이슈 타이틀을 만약 지금 꼭 주식을 사야 한다면 네.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낙폭과대주죠. 예. 근데 낙폭과대주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 신저가가 지금 400개 가까이 되는데 낙폭과대주 한 번 올라가도 이틀째 올라가기 힘들어요. 낙폭과대주는 당분간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쳐다보지 마시고 두 번째로 경기방어주 얘기를 하는데 경기방어주는 지금 소비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는 시기고 한전이라든지 이런 유틸리티 종목들도 같이 악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X고 금 투자 얘기라는 분들이 있는데 금 관련 ETF는 개인 많이 투자자들 올랐고. 많이 올랐고 개인 투자자들 영향이 있고 그래서 좀 따져봤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되느냐 2월 달에 많이 샀는데 최근 4월 동안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최근 4월 동안에도 여전히 사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들 좀 사봐봤더니 궁금하네요. LG화학 이게 그 순매수 1등부터 5등까지 종목인데 이 종목들을 최근 4월 동안에도 여전히 샀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이쪽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싶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을 좀 그 LG화학이라든지 하이닉스, 삼성전기,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관 것도 한번 좀 볼까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월 달에 열심히 샀는데 최근에 판 종목들 있고 그걸 빼고 최근에도 산 종목 꼽으면은 뭐 고려아연, 네이버,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하이트진로 그중에서 셀트리온이나 뭐 하이트진로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히려 매수 강도가 강해진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도 좀 유심히 볼 필요 있습니다. 그중 매수 강도가 가장 강했던 종목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인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하나솔루션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벤트와 흐름에 또 수급을 활용해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특이한 수급 동향은 뭐가 있을까요? 어제자 사실은 한 주보다 어제 뭐 샀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 와중에 네. 뭐 기관은 당연히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뭐 한진칼이라든지 SDI 뭐 이런 종목들을 샀고 외국인은 삼성전기, LG U+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제가 뭔 종목을 팔았는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역시 뭐 그 외국인은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LG U+ 이런 종목을 팔았기 때문에 어제 그 특징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꼽고 싶은 종목들은 어제는 참 코스피에서는 잘 나오질 않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산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그 산 종목들이고 또 어떤 종목들을 팔았는지도 좀 궁금하잖아요. 기관은 전제 결제 관련주들을 좀 많이 팔았고 외국인은 소위 소부장이라는 그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팔았다. 요렇게 간단히 좀 어제 하루짜리 매매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불안에 떨고 계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략 잡아주시죠. 다가오는 기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다가오나요? 우리 근데? 시장 오래 있다 보면은 이렇게 위기가 나오면은 그때가 항상 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 모두가 울 좀 때. 그러니까 그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앞으로 얼마 후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 후에는 정말 빚내서 주식 사고 싶은 시기가 올 것도 같아요. 진짜요? 이렇게 빠지면 시작은 항상 그 골이 깊으면은 또 산이 높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은 아니고 제가 이걸 또 자신 있게 확신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2월 달에 시중 자금을 MMF로 완전 몰려가 버렸습니다. 갈 데가 없는 시장인 그 자금인데 시장이 조금 분위기만 살아나면은 역시 뭐 굉장히 큰 장이 올 수도 있다. 지금은 차분하게 포착할 기회를 기다리면서 좀 차분하게 지금 코로나19 사태 해결되는 거를 차분히 좀 기다리듯이 시장도 바닥 찍고 가는 과정을 잘 기다리되 큰 기회를 한번 좀 노려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차분히 희망을 그리고 소장님의 다음 주 방문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함께 인사드리면서 탐나는 주식 2PM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